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49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여가활동을 점차 줄인다. 줄이면 안되죠. 여가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한다. 자원봉사,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한다.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한다. 3.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은 삼간다. 체면을 위해 아니고요. 삼간다 아닙니다. 가족, 친구 등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한다. 4.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자제하면 안되죠. 유지한다. 노인 스스로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한다. 5.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고강도 아닙니다.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 적합한 운동을 한다.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를 늦추도록 노력한다. 1번의 정답은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2번) 다음과 같은 노년기 특성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 의존성이 증가. 의존성이 증가는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 경직성이 증가. 경직성이 증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두 번째 사항이죠.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두 번째,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첫 번째 사항이죠.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세 번째,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지문의 내용은 바로 경직성이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3. 내향성이 증가.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간다는 노년기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4. 우울감이 증가. 우울증 경향이 증가죠. 우울증에 빠진 노인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심리적 증상을 겪게 된다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관련 없습니다. 5. 과거 회상의 증가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을 말합니다. 자신이 지나온 일생이 여러 요인들, 즉 가족 구성, 신체적 조건, 결혼, 취업, 직장생활, 부부생활, 성생활, 성역할 등을 떠올려 보게 된다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관련 없지요? 2번의 정답은 2번. 경직성이 증가. (3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목적은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제도. 2번
최저 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 의욕 고취.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제 마련. 국민연금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보험제도 4번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3번의 정답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4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장기요양기관 아닙니다.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 최종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한다. 장기요양기관 아니고요. 공단 직원이 합니다.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한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 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3.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지자체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닙니다. 대상자와 그 가족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어디에?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한다. 대상자와 그 가족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60세 남자는 65세 미만이지요? 거동이 불편하고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합니까? 신체활동이 어렵습니다. 거동 불편합니다.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 틀렸지요? 5번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맞습니다. 4번의 정답은 5번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5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가급여. 두 번째, 시설급여. 세 번째,
특별 현금급여, 특별 현금, 현금 급여 세 가지가 있고요. 재가급여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 6가지는 재가급여죠. 시설급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생활가정. 특별 현금급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 간병비 3가지는 특별 현금급여입니다. 1번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 2번 기타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는 재가급여죠. 재가급여. 3번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특별 현금급여입니다. 특별 현금급여, 현금급여. 4번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죠. 재가급여.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 질문에서는 시설급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5번의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정서지원 서비스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벗 격려 위로, 말벗 격려 위로. 2번째, 생활상담, 생활상담. 3번째, 의사소통 도움, 의사소통 도움. 3가지는 정서지원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1번 목욕을 도왔다, 목욕 도움이지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2번 외출 시 동행하였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3번 생활상담을 해주었다, 생활상담 정서지원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정서지원 서비스. 4번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체위 변경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번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화장실 이용 돕기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질문에서는 정서지원 서비스를 묻고 있죠. 6번의 정답은 3번 생활상담을 해주었다.
7번.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옹호자. 2번.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한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정보 전달자. 3번.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숙련된 수발자.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관찰자. 5번.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동기 유발자. 질문에서는 관찰자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8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은 급여 제공 과정에서 생활 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3.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 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맞습니다. 지문에서 대상자는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온다고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그냥 쓰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위배된 내용입니다. 정답이죠? 5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금전 및 물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8번의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1번. 방임.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방임입니다. 2번. 유기.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유기입니다. 3번.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에서처럼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신체적 학대입니다. 4.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5번. 경제적 학대는
노인이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경제적 학대입니다. 9번의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 10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뒤에서 껴안는다,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이 신체 접촉은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육체적 성희롱. 2번 가슴 부위를 만진다.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육체적 성희롱.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 4번 자신이 성기를 보여준다. 성과 관련된 자신이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 질문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묻고 있지요? 정답은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1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요양보호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부한 후 대상자의 가족과 관리 책임자 혹은 시설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상자에게 전한다. 3.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넘어가면 안 되죠. 단호하게 거부한다. 4.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안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안 되죠?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11번의 정답은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안됩니다.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2.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안되죠.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5.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함으로 자제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12번의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13번. 대상자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맞습니다.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다른 기관에 연계한다. 안 되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3.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다. 아닙니다. 보고해야 합니다. 4번. 친한 동료에게 부탁한다. 아니죠? 5.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아닙니다.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또한 대상자와 가족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도 보고한다. 13번의 정답은 1번.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14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은 1. 좋은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안됩니다.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기관장의 지시를 선택하면 안되죠.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안됩니다.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 외부로 발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아니죠?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 시간 등을 반드시 지키며 사정이 있어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또한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14번의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15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맞습니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사항은 보고를 생략한다. 생략하면 안 된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고 며칠 후에 한꺼번에 기록한다. 아니죠? 시간이 경과되면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4. 업무의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안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5.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15번의 정답은 1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16번.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1번.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입니다. 높은 경우. 2번.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입니다. 높은 경우. 3번.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죠. 높은 경우. 4번.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입니다. 높은 경우. 5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안전한 경우입니다. 16번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를 묻고 있죠? 16번의 정답은 5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17번.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옴은 옴 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피하 조직에 침입해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1.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공용 혈압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염된 이복, 침구, 수건이나 혈압기, 체온기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된다. 2.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안 되죠? 옴에 걸린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면 안 된다. 3.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포용 약재를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씻어낸다. 머리나 얼굴, 마비로 인해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뜨리지 말고 발라야 한다. 4.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안 되죠? 내이 및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5.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맞습니다.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17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 경과가 짧다. 아닙니다. 경과가 길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2. 원인이 명확하다. 아닙니다. 원인이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3.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아닙니다.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노인성 질환은 증상, 경과, 예후 등에서 젊은 사람이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4.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맞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쉽다 아니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18번의 정답은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19번.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섭취 증가. 아닙니다. 수분 섭취 감소가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2번. 신체활동 증가. 아니죠? 신체활동 감소가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3번. 복부근력 강화. 아닙니다. 복부근력 약화가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 맞습니다.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이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지요. 5번. 규칙적인 배변 습관. 규칙적인 아니고요. 불규칙적인 배변 습관.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죠. 19번의 정답은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폐활량 증가. 아닙니다. 폐활량 감소.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2. 기침반사 증가. 아닙니다. 기침반사 저하. 기침반사와 섬모운동 저하로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3번. 섬모운동 감소. 맞습니다. 4. 코 점막이 건조함 감소. 아닙니다. 코 점막이 건조함 증가.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이 감소로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다. 5. 기관지내 분비물 감소. 아닙니다. 기관지내 분비물 증가. 기관지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20번의 정답은 3번. 섬모운동 감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시험 기출문제분석 50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